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삼각함수의 활용. 자, 삼각함수의 활용에서는 우리가 뭘 크게 배우게 될 거냐면 사인 법칙이라는 걸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삼각함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건데 그 첫 번째로 사인 법칙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사인 법칙은 이제 뭔지를 이 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시면 사인 법칙, 삼각형 ABC의 외접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이라고 하면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와 세 변의 길이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런 관계 자체를 사인 법칙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와 닿을까요? 자, 우선 선생님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법칙, 또는 공식, 또는 이런 또는 아니지, 법칙, 공식 이런 것들을 배울 때는 단순히 여기 있는 것처럼 마지막 결론이요.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는 2R이다.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 어떤 것들과의 관계를 만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사인 법칙도 여기 괄호 안에 써져 있는 부분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자, 한 내각의 크기와 그 대변의 길이,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 이 세 가지 항목이야. 그러니까 한 내각의 크기라고 하는 거 하나, 그러니까 1번이라고 쓸게요. 1번 한 내각의 크기, 그 다음에 그거에 마주보는 변, 대변의 길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삼각형이 어떤 원에 접하고 있을 건데 그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 이 셋 사이의 관계를 만든 걸 사인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여기 각 A를 기준으로 마주보는 변 스몰 a, 그래서 sin A 분의 스몰 a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 마찬가지로 각 B를 갖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마주보는 변 스몰 b, sin B 분의 스몰 b. 마지막, 자 여기는 C, 각 C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스몰 c, sin C 분의 C. 이게 다 동일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랑 같으냐? 이 R이랑 같은데 이 R은 뭐다?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이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는 우선 이렇구나 라는 걸 먼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됩니까? 그렇게 공식 자체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각 하나에 마주보는 변, 각 하나에 마주보는 변. 그래서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는 다 같고 결국 그것은 뭐랑 같다? 이 R,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2배. 다시 말하면 외접하는 원의 지름,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는 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사인 법칙의 변형은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식을 변형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만 볼게요. 여기는 이 식을 내가 변형을 하고 싶어. 그럼 양변에 sin a를 곱하고 2r을 나누겠대. 그럼 sin a 곱하면 여기 좌변에 sin a는 이렇게 됐을 건데 다시 2r은 나누고 싶다고 했으니까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여기다가 표기를 해둔 거야. 됐습니까? 자, 당연히 얘들아 이게 되면 sin b는 2r분의 b라고 쓸 수 있을 거고 sin c도 2r분의 c라고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됐죠? 이렇게 그냥 식을 변형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을 변형한 겁니다. 그럼 왜 이걸 해서 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하냐라고 이제 물으면, 그래 원래 이 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지금 이 내용들은 다 되는 거긴 한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두면 어떤 문제에서 각을 여기 보시면 각을 변으로 표현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각을 변으로 표현하기를 원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변을 각으로 표현하기를 원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변의 비를 마주보는 각 대각의 사인 값의 비로 보기를 원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대응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처럼 한 번씩만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됐나요? 됐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이게 변형을 해보면 다 되는 거긴 맞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 첫 번째 내용과 세 번째 내용은 좀 기억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sin a라고 하는 거는 길이로 만약에 표현하고 싶으면 결국 여기 있는 게 sin a가 각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각에 대한 정보를 바꾸는 거야. 여기 있는 건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꾸고 싶어 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 거는 외워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다루다 보면 변의 b가 곧 사인의 b다라는 걸 알면 풀어가는데 생각을 줄일 수 있는 문제가 꽤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3번도 기억하라고 할 거고, 여기 밑에 보면 주의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주의. 자, 이 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막 이런 거 배워. 막 그러니까 누구의 b가 누구의 b다 이런 거 하다 보면 처음에 배울 때는 길이의 b가 사인의 b다 이렇게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결국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각에 대한 정보니까 하다 보면 길이의 b가 각의 b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한번 주의하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써둔 것 같으니 잘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인 법칙을 이용한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이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삼각형의 성립 조건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결국은 얘들아, 이게 무슨 삼각형인지를 알고 싶어 라고 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알겠죠? 그러면 삼각형이 이게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말이 좀 꼬였는데, 내가 뭘 알면 이 삼각형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제일 쉬운 거는 길이를 알면 됩니다. 삼각형의 길이들을 안다면 우리는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인지도 알 수 있고 예각삼각형인지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둔각삼각형인지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이 결정될 건지 안 될 건지 삼각형 결정 조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다라고 볼 거거든. 다시 정리하면 길이를 알면 삼각형의 성립 조건을 알 수 있고 무슨 삼각형인지 알 수 있다 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자, 그냥 삼각형의 성립 조건은 길이 표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이 표현. 알겠죠? 근데 이제 이 길이라는 거를 여기 위에서 배웠잖아. 이 길이라고 하는 거를 자 보시면 길이라는 거를 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각에 대한 정보를 길이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길이에 대한 정보는 다시 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내용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sin a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랑 같아요? 여기서 배운 거에 의하면 2열분의 a랑 같으니까 2열분의 a, 그 다음에 sin b는 2열분의 b, 그 다음에 sin c는 2열분의 c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a랑 b의 합이 c보다 크다라면 당연히 이 2열 똑같은 걸 다 나눈 거거든. 2열 다 똑같은 걸 나눈 거니까 2열분의 a 더하기 2열분의 b도 2열분의 c보다는 클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sin a 더하기 sin b는 sin c보다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라는 거지. 이게 엄청나게 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삼각형의 성립 조건을 묻거나 어떤 삼각형인지를 물을 때는 길이를 표현해서 이 삼각형이 어떤지를 살펴보면 되는 건데, 사인 법칙에 의해서 sin a라고 하는 건 2열분의 a라고 바꿀 수 있으니까 길이 표현이 가능하네? 그럼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보자 라고 정리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자, 계속 말로만 하고 있으니까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조금 이따가 정리를 다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내용은 아까 잠깐 미뤄뒀던 사인 법칙의 증명인데, 그러니까 이 증명 자체가 뭐 문제로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거 한번 봄으로 인해서 사인 법칙 성립하는 거구나, 왜 저렇게 됐는지 알았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거고, 자, 구조적으로 얘들아 사인 법칙은 보시면 알겠지만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는 2r이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sin a분의 a고 sin b분의 b고 sin c분의 c다 라는 것들의 구조가 동일하다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서 sin a분의 a가 2r이 된다라는 걸 밝힐 수 있다면 나머지도 다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 나는 이 sin a분의 a가 2r인 것만 밝혀보겠다 라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a라고 하는 놈이 각의 크기잖아요. 그리고 그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에서의 각의 크기니까 180도는 넘지 않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본 거야. A 값이 90도보다 작을 때, A 값이 90도일 때, A 값이 90도보다 크고 정확하게는 180도보다 작을 때.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경우에서도 다 성립한다면 모든 각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삼각형 내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성립하는 거니까 이거는 갖다 써도 된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방식이고,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이런 ABC라는 삼각형이 있었어. 처음에 이런 ABC라는 삼각형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각 A라고 하는 것의 크기는 각 A'이랑 같지 않겠냐? 원주각이라는 내용 때문에. 그러면 이 A'이라는 거는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A'이에요. 직각삼각형. 됐죠? 그러니까 A랑 똑같은 원주각은 너무 많을 텐데 그 중에서도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걸 설정을 한 거고요. 그럼 직각삼각형을 만들었다면 여기는 이 B에서부터 A'까지 길이는
빗변이라고 할 거고, 빗변은 당연히 원에 지금 내접하고 있는 거니까 빗변은 당연히 이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2배가 될 수밖에 없지. 즉 외접원의 지름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2열이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된 겁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써보자는 거지. sin A 프라임은 삼각비의 내용에 의해서 뭐랑 같아요? 2열분의 A랑 같은데, 각 A랑 각 A 프라임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건 그냥 sin A라고 써도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짓겠다. 2열이라고 하는 것은 sin A분의 A다. 쉽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냥 각 A가 90도인 거야, 얘들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각 A가 90도인 거기 때문에 뭐 원주각을 이용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저대로 두면 되는 거지. 됐나요? 자, 저대로 둔다면 어차피 이 얼이랑 이 A랑 지금 같은 거 알겠죠? 이 얼은 당연히 직각삼각형이니까 외접하는 원의 지름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고요. A라는 건 각 A의 맞은편에 있는 각을 표현하는 방식인 거지. 스몰 a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건 이거잖아. 이 얼은 sin a분의 a랑 같냐,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건데 a가 몇 도이기 때문에, 그쵸, 90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sin a라고 하는 값 자체는 sin 90이니까 1이란 말이야. 됐죠? 그럼 이제 이 얼이랑 a랑 같기만 하면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건데 지금 같은 상황이야. 그래서 이때도 이 얼은 sin a분의 a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은 이 둔각일대를 보는 거야, 얘들아. 각 A가 90도보다 클 때 둔각일대를 보는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사각형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각이랑, 그치, 이 각이랑 이 각의 합이 얼마라는 거 알고 있었다? 맞아요. 180도라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써볼게요. A랑 A 프라임이랑 더하면 180도야. 파이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 각 A의 맞은편에 있는 이 변의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스몰 a라고 부를 건데 sin A 프라임을 써보니 sin A 프라임은 여기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삼각 B를 써서 2열분의 스몰 a라고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이 A 프라임이라는 것 대신에는 여기 있죠. 이 A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는 뭐라고 써도 괜찮다? 파이 마이너스 A라고 써도 괜찮다. 됐나요? 근데 이 sin 파이 마이너스 A는 우리가 배우기를 sin A랑 같다라는 걸 배웠다. 따라서 2열분의 A는 sin A랑 같다 라고 증명을 했다. 따라서 자, 이 식은 A 값에 관계없이 모두 성립을 한다. 그래서 사인 법칙은 증명을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 사인 법칙 식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여기까지? 그럼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사인 법칙 이걸 볼 건데, 자, 뭐가 사인 법칙이다?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가 사인 법칙이다?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sin C분의 C다. 그쵸? 그건 뭐랑 같은 거다? 2열이랑 같은 거다. 자, 첫 번째 하나씩 다시 볼게요. 자, 이 전체 식에 대한 얘기를 먼저 봅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전체 식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체가 아니지. 2열 전까지의 식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면 뭐가 필요하다? 삼각형 하나가 필요할 것이다. 됩니까? 그래서 내가 라지 A, 라지 B, 라지 C를 통해서 각을 표현을 했다고 치면 이 라지 A의 맞은편에 있는 이 길이를 스몰 a라고 잡을 거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B, C라고 잡는다고 했었을 때 다음과 같은 식들이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다. 다음과 같은 식이라는 건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랑 같다라는 게 성립할 수밖에 없다. 됩니까? 첫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자, 이때는 얘들아 이 삼각형에 외접하고 있는 원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모든 삼각형에서 이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마주 본다라는 관계를 이용해서. 됩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처음에 배울 때 우리가 2열까지 다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 사인 법칙은 원 안에 접하고 있는 삼각형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다. 상관없어, 얘들아.
그냥 삼각형일 때 다 쓸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삼각형에 외접하고 있는 원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에 대한 내용을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 삼각형 내에서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여기까지를 다 묶어서 두 번째라고 할게요. 이때는 이제 뭘 추가를 하면 돼? 맞아요. 원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이 있는 거야, 이제 드디어. 됐죠? 이렇게 원이 있는 거고 그 안에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신다면 그때는 이 내용을 어디까지 연관 지을 수 있다? 맞아. 이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내용까지. 반지름의 두 배랑 같다라는 내용까지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식을 한 번 더 쓰지는 않을게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줘야 될 게 이쪽을 한번 볼게요. 이만큼을 한번 보신다면 이만큼요. 자, 이만큼을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조금 있다가. 그러면 언제 사인 법칙을 써야 되고 언제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냐에 대한 걸 잠깐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전체를 얘기를 하진 않을게요.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잠깐만 얘기를 한번 해보면 결국 우리가 문제에서는 이렇게 줄 거야. 내가 사인 법칙을 쓸 건데 사인 A 분의 A는 사인 B 분의 B 이렇게 우리가 틀을 만들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자 여기 A를 줄 수 있어요. 그림을 그려봤더니 각 A에 대한 사인 정보를 줬어. 그 다음에 각 B에 대한 사인 정보를 줬어. 그리고 여기 한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줬어.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고요? 여기 있는 이 A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인 법칙을 또 해석해 나가는 걸 배워야 되거든요. 왜 배워야 된다고요? 코사인 법칙과 구분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방금 내용을 잘 정리해 보면 자, 각 A 알았고 각 B 알았고 스몰 b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아는 거야? 맞아요. 각 두 개와 그 다음에 뭘 알았어? 한 변의 길이를 알았어. 한 변의 길이를 알았어.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고요? 또 다른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한 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면 좋거든요. 코사인 법칙을 구분해서 쓰기 위해서.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다시 한번 더 지어보자면 사인 법칙에서 기억해줘야 되는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인 법칙 자체를 기억하는 거, 그리고 그 사인 법칙 안에서 1번, 여기 했던 1번 말하는 거예요. 1번, 이건 꼭 원이 없더라도 모든 삼각형에서 쓸 수 있었다. 그 다음 2번, 원이 있다면 이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의 지름과도 연관을 지을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어떤 도형 문제를 풀 때 각 두 개랑 한 변의 길이를 안다면 또 다른 한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 됐죠?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닙니다. 경험을 쌓아야 되고 언제 사인 법칙을 쓸지 말지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 자연스럽게 될 거지만 그래도 이 세 가지 항목들을 좀 기억하면서 문제를 보면 아 이렇게 적용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본 거고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간단한 것들. 자 보면 문제 예제 1번부터 한번 볼 건데 좀 땡겨서 볼까요? 자 1번 각 A랑 각 C가 주어져 있고 선분의 길이 AC를 줬을 때 AB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럼 아까 전에 했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자 두 각을 알고요. 두 각을 알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를 알면 좀 약식을 쓸게요. 그러면 뭘 구할 수 있다? 또 다른 한 변을 구할 수 있다 라고 했던 그 내용 있지. 그걸 떠올려 보면 이거는 사인 법칙을 써서 해야 되구나 라는 걸 일단 떠올리시면 되고 그리고 사인 법칙을 어떻게 쓰는지를 이제 문제를 통해서 배우는 건데 그래 내가 이런 내용은 알고 있었어 그치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자 기준은 알고 있는 변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인 법칙은 항상 각과 마주보는 변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사인 b 분의 무엇은 10은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시작을 저렇게 하면 돼. 근데 사인 b는 선생님 모르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 두 개의 각을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각을 알 수 있다는 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인 이건 각도로 나와 있으니까 도로 얘기해 볼게요. 사인 30도 분의 누구는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10은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 다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선분 AB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 길이가 궁금한 거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 가지고? 그치? 각 C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테니까 sin 45도분의 3분 AB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3분의 AB의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다. 3분의 AB는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3분의 AB의 길이는 10루트 2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자, 2번도 볼게요. 자, 2번은 상황적으로 봤었을 때 1번이랑 똑같아. 두 각을 알고 있고 한 변의 길이를 줬어. 그러니까 다른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마지막에 뭐까지 물었어요? 맞아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까지 구해보라 라고 물었어요. 됩니까? 자, 아까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분명 그 사인 법칙이라는 건 그냥 삼각형 내에서 모두 다 성립하는 것도 맞지만 그 만약에 외접원의 반지름까지 구하라고 한다면 그 사인 법칙의 결론을 2R이라고 해주면 된다. 그치? 그래서 그거대로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접근 방식은 똑같습니다. 각이란다. 그 변의 길이 아는 걸 기준으로 보시면 저 3이라고 하는 길이는 각 B랑 연관을 지어야 되겠지. 이렇게. 됐나요? 여기 쓸게요. 자, sin B분의 3은 구하고 싶은 게 BC야 얘들아. 여기 이 BC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각 A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고 sin 45도 분의 얼마? BC 이렇게 하시면 된대. 자, 그래서 각 B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랬지. 그래서 이 각 B라고 쓰지 마시고 각을 구해서 써주면 자, 45도랑 75도래. 그럼 몇 도가 더 필요한 거야? 60도가 있어야 180도가 만들어질 거다 라고 해서 일단 선부 BC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건 1번 문제랑 똑같아. 근데 이것의 결론이 뭐랑 같아야 된다? 맞아요.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2배 또는 지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선 선분 BC부터 구해보시면 3번 BC를 구할 건데 여기 있는 이 사인 60도가요. 사인 60도 아이고 검은색으로 할까요? 여기 있는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 다음에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 그렇기 때문에 계산만 해보면 선분 BC의 길이는 루트 6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어차피 우리가 이거의 결과가 여기 이만큼의 결과가 뭐랑 같았으니까 맞아요. 2루트 3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얼마가 됐다? 2루트 3일 테니까 R은 루트 3일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계산 문제니까 그건 천천히 해보시면 되고 어떻게 접근을 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볼 건데 예제 2번 앞에서 내용 정리했던 것 중에서 잘 떠올려보면 사인의 B가 나와 있어. 4대 5대 2라고. 그치? 사인의 B는 누구의 B랑 같다고요? 사인 B는 결국은 누구의 B? 길이 B. 이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sin A 대 sin B 대 sin C라고 하는 거는 그냥 스몰 a 대 스몰 b 대 스몰 c가 4대 5대 2다. 삼각형을 굳이 만들어 보자면 이렇게 그냥 막 그리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A, B, C라고 했었을 때 여기 길이를 A, 여기 길이를 B, 여기 길이를 C라고 했었을 때 A라고 하는 놈의 길이를 만약에 내가 4K라고 잡는다면 B의 길이는 뭐가 돼야 되겠다? 5K. 그다음 C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되겠다? 2K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그때 AB 대 BC 대 CA를 구해달라. 그러면 그냥 구하면 되겠지. 아, AB에 해당하는 건 얼마일 테니까. 맞아요. 여기랑 여기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AB에 해당하는 건 결국 문제에서, 그러니까 여기 바로 쓸게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AB는 20K 제곱. 그 다음에 BC는 10K의 제곱. 그 다음에 CA는 8K의 제곱이 될 테니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면 10대 5대 4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건데 각의 B가 길이의 B랑 같지 않다는 걸 알고 있냐 그걸 우선 물을 겁니다. 알겠죠? 이걸 보시고 떠올려야 되는 건 각의 B가 뭐랑 같지 않다고요? 길이 B랑 같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냐.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냥 이런 거지. 각 A랑 그냥 푸는 거야 이거는. 각 A랑 그 다음에 각 B랑
그 다음에 각시랑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되는데 파이 또 100 또는 180도가 될 건데 1대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각 A는 얼마가 돼야 되겠다? 맞아요. 45도 4분의 파이. 각 B는 얼마가 돼야 되겠다? 90도 2분의 파이. 각 C는 얼마가 돼야 되겠다? 4분의 파이 45도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지를 묻는 거고, 그렇다면 각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삼각형이 결정이 돼야 안 돼요? 그치, 삼각형의 모양이 결정이 되지. 됐나요? 그래서 각 A, B, C라고 잡았을 때 여기가 45도 또는 4분의 파이가 되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다. 됐나요? 그러고 나서 각 A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스몰 a, 각 B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스몰 b, 각 B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스몰 c라고 잡았을 때 A 대 B 대 C는 1대 루트 2 대 1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지를 묻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도 볼게요. 자, 예제 3번은 삼각형 ABC가 어떤 삼각형인지 한번 알아봐라 이런 얘기인데, 아까 우리가 개념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또는 삼각형이 결정되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결국 뭐에 대한 표현을 요구하는 거다. 맞습니다. 길이에 대한 표현을 요구하는 거다. 됐나요? 그럼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사인 법칙에서 배운 게 이런 거였잖아. 사인 법칙 자체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뭐랑 같은데 2얼이랑 같은데, 문제에서 만약에 길이에 대한 걸 요구한다면 이 식을 변형을 해서 sin A라고 하는 것이 2열분의 A랑 같으니까 각의 요소를, 여기는 각의 요소입니다. 각의 요소를 뭐의 요소로 바꿔달라? 길이에 대한 요소로 바꿔달라. 이런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냥 sin A네? sin A를 뭘로 바꿔야 되겠다? 맞아요. 방금 했던 것처럼 2열분의 A로 바꿔야 되겠다 라고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된대. 그럼 sin B는 당연히 뭘로 바꿔야 돼? 2열분의 구조적으로 똑같잖아요. B로 바꿀 수 있으면 되고, sin C는 뭘로 바꿀 수 있다? 2열분의 C라고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은 뭐랑 같은 것이다? 결국 이 2열이 다 약분될 거니까 등식이에요. 그래서 2열을 다 약분할 거니까 A제곱은 B제곱은 뭐랑 같다? C제곱이랑 같다를 원하고 있는 거지, 이 식 자체가. 이걸 만족하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요? 맞아요. 정삼각형 땡땡땡 정삼각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옆에 것도 볼게요. 뭐 하라는 건지 이제 알겠지? sin 제곱 A가 아니라 2열분의 A의 제곱. 자, 2열분의 B의 제곱.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따라하고 있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한다고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물었기 때문에 이거는 길이에 대한 정보를 묻는 거고, 그래서 각을 길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고 있는 거고, 이걸 다 정리하면 등식이라서 양변의 2열 제곱을 곱하게 되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무슨 삼각형이 됐다? 직각삼각형이 됐다. 각 누구가 90도인? 맞아요.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인 법칙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들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선생님은 좀 전달했다라고 보는데, 들어보시고 이해가 잘 안 되셨으면 다시 내용을 한 번 더 보던가 아니면 각자가 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져서 사인 법칙에 대해서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